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또 일련의 정치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유럽에서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는 미국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혁명도 18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후반이라기보단 18세기 중후반이라고 해도죠. 18세기 중후반에 일어났던 일련의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자, 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해안가 지역에 영국인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정치적 박해를 피해, 종교적 박해를 피해, 혹은 뭐 경제적인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아메리카인들이 행복하게, 뭐 나름 행복하게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인들이, 영국 출신의 식민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자, 그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곳에서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 일어났을까? 먼저 첫 번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배경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원래 이 식민지인들이, 영국 출신이나 여러 나라 식민지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한 얘기는 이들 나름대로의 자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영국이 간섭을 안 했던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 그런데 이렇게 자치, 어떤 기구를 통해서 자치를 했다 그랬죠? 식민지 의회를 통해서 자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자치를 열심히 하던 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영국에서 어느 기점부터 7년 전쟁이나 일련의 사건들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갑자기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 간섭의 내용들은 뭐예요? 뭐 세금을 걷는다든가 뭔가 정치적으로 좀 더 간섭을 한다든가. 그래서 자치를 하던 식민지를 영국에서 간섭을 한 것이 배경이 되어서, 발단이 되어서 미국 혁명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전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봅시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였죠? 인지세법이었죠. 인지세법. 중요한 공문서나 뭐 신문 이런 것에 인지를 붙이는데 그 인지에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사건건 이러한 일들에 세금을 걷기 시작을 하면서 식민지인들이 화가 났어요. 돈을 뺏기는 것도 화가 났겠지만 이 근본적인 화가 났던 원인은 바로 우리끼리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바다 건너 영국에서 니들이 뭔데 우리를 간섭하냐? 여기서부터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대표 없인 과세 없다. 우리의 식민지 대표들이 영국 의회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의 의사도 반영되지 않은 채 니들 맘대로 우리에게 과세를 하냐?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영국과 미국 식민지들이 아주 화가 나게 된 사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된 사건이 미국의 한 항구 도시인 보스턴이라는 곳에서, 보스턴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바다에서 이렇게 식민지들이 영국이 식민지에 수입된 차에 세금을 매기니까 식민지들이 화가 나서 그 바다에 영국 배에 있었던 차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린 사건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었죠. 이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정말 이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어지게 되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독립전쟁 전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대륙회의를 개최를 해서, 우리 이제 영국이랑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못 참아. 우리 당신들이랑 무역 중단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 자, 전쟁 와중에도 막 엎치락 뒤치락 했어요. 근데 영국 군대는 강력한 군대예요. 전 세계를 제패한 군대입니다. 식민지인들은 이제 이렇게 민병대.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군대였어요.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좀 뭔가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영국의 식민지 간섭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던 프랑스나 다른 에스파냐와 같은 다른 나라들이 차츰 미국 식민지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한 지원 이후에 점점 승기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영국은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 하나가 발표가 되죠. 미국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되었다. 이 과정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건설이 되었는데 자유의 나라 미국이 건설이 되었는데 미안해요. 이거 조금 자리가 부족해서 여기를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의가 있어요. 왜 이 미국 혁명이 이렇게 중요하고 아주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되었느냐?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치 체제를 자신들이 삼았느냐, 정치 체제를 추구했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없었던 공화국이 미국에 건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난 미국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국가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다스리는 국가인데 대통령이 사실상 왕이나 다름없이 통치를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권력을 분리해놓고 견제하게 합니다. 그러한 체제를 삼권 분립 체제라고 했죠.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어냈고요. 또 미국은 연방제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연방제. 그래서 13개, 초기에는 13개의 연방이 서로 연합한 형태로 전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의 헌법이나 독립선언문을 보면은 인간은 평등하고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국가의 통치에도 우리가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지금도 굉장히 중요시되는 인권 사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빨리 쓰세요. 이거 지울게요. 제가 자리를 조금 잘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 이후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하기 전에 다시 여기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미국 혁명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또 이후에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좀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인 프랑스 혁명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프랑스 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진짜 역사적 사건은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교과서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앙시앙 레짐이라 그랬죠. 이거 좀 선생님이 멋있어 보이려고 외국말로 한 게 아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앙시앙 레짐. 이걸 번역하면은 구제도, 구체제의 모순, 잘못된 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앙시앙 레짐. 프랑스는 신분제 사회였는데 성직자인 1신분, 그리고 귀족인 2신분, 마지막 평민 3신분, 이렇게 신분이 나눠져 있어서 서로 권리도 다르고 권한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3신분은 숫자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권한도 없고, 제3신분이 대부분의 돈을 열심히 벌고 세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제3신분은 제대로 된 재산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차별받아야 했다고 했죠. 그러한 사회적 모순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고요. 근데 이렇게 앙시앙 레짐에 분노를 했던 아주 중요한 세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시민계급. 대항해 시대 이후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도시에 모여서 살게 된 시민이라는 계급들이, 다른 말로 하면 부르주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어떻게 돼요? 막 자신들은 돈도 많이 벌고 교육도 많이 받고, 그래서 나름 막 금융인이나 법조인 막 이런 걸로 성장을 했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정치적인 상황이.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한번 뒤집어 엎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프랑스 혁명의 주도 세력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아주 중요한 사상적인 기반이 있었어요. 그거를 바로 계몽사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계몽사상은 미국 혁명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상이었고요. 이 계몽사상은
간단히 말해서 그냥 과거의 잘못된 구습, 안 좋은 그런 체제를 다 우리가 바꿔나가자.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 정말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계몽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 혁명에 영향을 끼쳤다 그랬죠. 그리고 그 미국 혁명을 통해서 더더욱 그 진가를 드러낸 계몽사상이 프랑스에서도 이제 점점 뭔가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계몽사상과 미국 혁명의 그런 결과에 영향을 받아서 차츰차츰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그런 배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나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게 이거 언제 여기 다 쓰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쓰진 않을게요. 말로만 할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 시작! 자, 시작은 뭡니까? 시작은 3부의 소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교과서엔 3신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신분해. 이게 왕실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이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고 왕이 좀 다 모여봐. 신분별로 모여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겠어요. 돈 좀 내봐 하는 의미로 3부회를 소집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가뜩이나 화가 나고 있었던 이 3신분의 대표들이 이때를 계기로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하고 갔는데 투표 방식이 자신들한테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투표 방식 변화를 요구했는데 씨알도 맥히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회를 30분이 자기들끼리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투표 방식 안 바꿔주면은 협조 안 할 거야 라고 중요한 선언을 하죠. 어디서? 테니스장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테니스장에서 얘기한 중요한 테니스 코트 서약도 있었다. 이 테니스 코트 서약 했는데 들어줬나요? 안 들어줬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분노를 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일어나죠. 프랑스의 과거 구체제의 상징적인 장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는 이런 시민 계급들이 30분 대표들이 어느 정도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문서를 발표함으로써 프랑스 혁명 정신을 명문화, 문서화합니다. 그것이 뭐죠? 인권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선언,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을 거예요. 여기서도 미국의 독립선언과도 비슷한 내용의 뉘앙스의 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다. 우리 건들지 마라. 니들이 뭔데? 니들이랑 우리랑 다를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인권선언의 중요한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프랑스 혁명은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인권선언의 탄력을 받아서 결국은 이 국민의회가 뭘 소집을 합니까? 입법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서 새로운 체제를 갈고 닦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돼요? 외국 국가들을 화들짝 놀라게 합니다. 왜? 저 혁명의 물결이 우리에게도 덮쳐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외부의 국가들,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러한 이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은 혁명전쟁, 혁명의 정신을 가진 프랑스인들과 외국 국가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과정들을 다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